네, 잘 쉬었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35페이지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경금이죠, 경금. 경금은 상으로 보면은 경금은 매우 강한 겁니다. 강한 쇠지요. 암석, 큰 산, 암석, 이런 큰 쇠붙이 이런 것을 뜻합니다. 칼로 얘기하면 큰 칼, 옛날 영화에 나오는 이런 뭐 공룡을 엄청나게 큰 칼 이런 걸 뜻합니다. 그리고 금은 단단한 성질이 있으면서 경금은 특히 철로 치면은 가을철이죠. 가을철. 가을철은 곡식을 추수하는 계절입니다. 성장이 정지가 되고 모든 것이 이제 갈무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골라내는 겁니다. 네. 시비를 합니다. 자, 저 알곡을 챙기고 시비를 하는 그런 마음이 예, 경금의 청란에 있는 경금의 마음이다. 그리고 이 경금은 또 경금이 대입을 해죠. 경금을 속성을 알려면 경금이 대입을 해보면 뭐예요? 아주 가장 비견급제가 강하다. 어떤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왜 하필이면 경금이 자꾸 대입을 해요? 그러잖아요. 이제 십성의 특징상 우리가 말하는 에, 고집이 가장 많고 고집이 가장 많고 가장 단단한 성질이 우리는 비견급제라고 해요. 그래서 비견 성질이 가장 많은 것이 지구상에 또 살펴보면 단단한 금강석 같은 큰 다이아몬드 같이 빼보시 같이 큰 금속을 우리가 금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금을 주체로 놓고 금을 놓고 나머지를 이렇게 대입을 해가면 맞다. 대만 학자가 얘기를 했죠. 어떤 공부에 기본적으로 경금을 놓고 대입을 해보면 상당히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음, 상담하고 도 하고 해본 결과 그 이론이 참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인사에 적용할 때는 꼭 경금에 대비해서 어, 십성을 우리가 말하는 천등간의 십성을 입을 해 보는 겁니다. 자, 경금은 그래서 비견이라고 했죠. 긍정적인 선지는 또 경금은 합편으로 알곡을 고르고 하려면 그러니까 시비에 바르고 시비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의리가 있다는 것이 의리. 한편 내가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살자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자, 긍정적 심리는 1번 원리 원칙. 그렇죠. 금은 스스리 풀어요. 원리 원칙을 중시하고 계획성이 탁월하다. 두 번째 결단력. 결단력과 추진이 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결단력이 많고 실행력이 좋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물론 평가가 많습니다만은 되게 지금까지 뭐 그걸 독재자다, 뭐 군부 독재자다 그걸 떠나서 실행력이 가장 강한 사람은 역시 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분은 정말로 어려운 이 우리나라 시기에 경제 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불철주야 노력한 그런 정치가 고 물론 나중에 독재로 인해서 큰 국민한테 많은 실망도 주고 큰 고통을 안겨준 인물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두 번째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고 성실하고 가로속에 정의감의 의리를 지키기 때문에 정의감도 있고 추진력이 있다. 네 번째 총명하고 자기 능력 확신이 있고 자긍심이 있다. 다섯 번째 가로속에 근면하고 일처리 결과 완벽하다.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 건설할 때 불출주야로 현장을 직접 점검하였다는 그 기록이 많습니다. 부정적 심리, 가로속에 자기중심적 융통성이 부족하다. 너무 많을 때, 자, 금이 너무 많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신일주인데 신약한 사주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경신이 오히려 금이 오히려 자기한테 유리했더라. 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정까지도 되고 결국 대통령까지 되는 그런 사주까지 있는데 만약에 경신일주가 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온통 자기중심적 융통성이 부족하다. 두 번째, 생각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를 강하다. 요거는 비형급제가 많은 사람 특징이에요. 자기 추진한 대로 해야 되는데 안 되면 뭐 화를 막 내고 그렇습니다. 타인 의견을 무시하고 독선, 타인 의견을 무시하고 독선적이고 비타협적이다. 자기 능력 과시, 자신감이 너무 뛰어나서 잘난 척합니다. 다섯 번째, 시비를 즐기고 겁이 많은 사람이 시비를 참 많이 합니다. 시비를 즐기고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다. 이 참 겁이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내가 막 겁이 많다 싶으면 스스로 한번 많이 반성을 해봐요. 그렇게 타고난 거 어떻게 할 거냐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고쳐가는 것이 뭐요? 그러니까 태어난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 바꿔가는 거. 자, 신금은 역시 경금에 대입하면 급제죠, 급제. 급제는 어떤 성격입니까? 공정하고 또 너무 심하면 질투하지요. 그리고 경금은 보석과도 같이 아주 어, 좋은 성향을 가지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어, 시비를 하되 아주 작은 거 예정까지 하고들은 그런 성향. 자, 긍정적인 심리로는 생각이 깊고 그렇죠. 아주 나는 원래 생각이 깊는데 특히 예리하게 비판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착하고 안정적이다. 총명하고 명석하며 냉철한 판단입니다. 총명하고 명석하며 냉철한 판단력이다. 원리 원칙, 계획성이 있고 치밀하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언변이 좋다. 자, 원리 원칙적이고 계획성 있고 치밀하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언변이 좋다. 절제력도 있고 이를 완벽하게 절제력. 절제력 같은 관계는 음간이 양간에 비해서 절제력이 뛰어나다. 양간은 좀 참을성이 조금 부족하다. 크게 가르면 그렇습니다. 신금이 너무 많아요, 사주에. 그러면 부정적인 심리가 일어나. 예민하고 섬세하며 까다롭다. 예민하다. 첫째, 너무 예민하다. 두 번째, 논리 분석적인데 그 정도는 좋은데 사인 실수를 불용납합니다. 그래 신금이 많은 그런 여성은 남편을 보고 남편이 조금만 헛된 일을 하게 되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비평을 가는 바람에 부부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그 결과 이혼까지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자기 주관과 자기 중심적이고 가로수에 양보심이 부족하다. 왜? 신금은 원래가 급제성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해야 돼요. 내 것. 그래서 욕심이 많다. 보면 있죠. 네 번째, 냉소적이다. 그 면도칼이 너무 많아요.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성격이다. 가로 속에 타인을 비난한다. 그런 것 하나하나 잔소리를 따진다. 그래서 잔소리가 많은 진금은 너무 비평적이고 우리가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진금이 내 사업이 많다 하면은 스스로가 좀 꼬문 생각하고 그걸 갖다 고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수. 임수는 큰 바다지요. 큰 바다에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릇입니다. 그리고 경금이 대입하면 임수는 엄청난 힘이 많아요. 식신이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많죠. 연구공리를 잘하기 때문에 지혜가 많다. 자, 그런 겁니다. 자, 너무 수가 많으면은 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내가 많고 생각이 많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임수도 적당하게 발달된 경우와 과다하게 발달된 경우가 나눈다면 적당하게 발달된 경우는 긍정적인 경우. 너무 많고 과다하면은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임수의 긍정적 심리 역시 임수는 식신 성질이기 때문에 바로 속에 아이디어가 두뇌회전 실천 기획을 향력 기획력이 탁월하다. 아이디어와 두뇌회전 기획력이 탁월하다. 가로 속에 예지력과 마음 읽는 능력이 탁월하다. 예지력과 마음 읽는 능력이 탁월하다. 마음이 넓고 가로 속에 포용력이 있고 대범하다. 이건 다 긍정적인 면이죠. 그다음에 친화력이 있고 대인관계가 많다. 어쨌든 임수는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가로 속에 근면하고 또 실천적이다. 근면하고 실천적이고 활동적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 반면에 임수의 부정적 심리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각이 많고 쓸데없는 걱정이 많다. 두 번째, 매사에 모사, 분모술수 이 나가다. 근모술수, 애가 많은 거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은 걸 근모술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근모술수에 나가다. 세 번째, 참을성 부족에 가속에 변덕이 심하다. 너무 물이 많으면 변덕이 심하다. 바로 네 번째, 타인을 무시한다. 왜 그럴까요? 비인급제가 많잖아요. 비인급제가 많으면 타인을 무시한다. 자신이 앞장서 허세를 부린다. 일을 벌이거나 마무리가 약하다. 왜? 식신이 많으면은 식신은 원래가 일 벌리는 성질이거든. 예. 식신을 해놔놓고 식신은 방법이기 때문에 일을 벌려요. 해놔놓고 재성은 그것을 일을 마무리 짓잖아요. 성취하잖아요. 근데 예, 재성이 적고 식상이 많다. 즉 임수가 많다. 임수의 원래 기본 속성이 식신 상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늘 떡 벌리나 놓고 마무리가 약하다. 개수. 개수는 작은 물이에요. 임수는 큰 물이고 개수는 개울물도 되고 낭비도 되고 심지어는 안개 같은 작은 물도 되지만 안개 같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구름도 물성물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개수는 경금이 되면 상관이 있고 상관은 뭡니까? 사람이 총명하고 또 뭐 합니까? 사교에 능하잖아요. 원래 수가 지혜가 발달됐는데 임수를 막 깊은 지혜를 한다면 개수는 막 총명하다. 좀 빠딱빠딱. 어? 뇌가 바로 속에 긍정의 심리를 보면 총명하고 재주가 많다. 합리적이고 가로 속에 계획적이고 구조적이다. 굉장히 치밀하다는 거죠. 섬세하고 꼼꼼하고 치밀하다. 또 개수는 매우 사교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친절합니다. 적응력이 뛰어나고 드러내지 않는다.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친절하고 적응력이 감수성이 뛰어나고 감각이 발달되어 있다. 그게 발달되어 있다. 자, 부정적인 심리. 개수가 또 너무 많아요. 수가 너무 많아요. 다수나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어, 자기 감정을 예,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속마음은 모르겠다. 개수가 좀 한두 개 될 때는 개수는 물이 어떻습니까? 얇잖아요. 얇기 때문에 속마음을 알기 쉬워요. 그런데 개수도 너무 많으면 임수기질이 있어가지고 속마음을 알기 어렵다. 두 번째, 신경 예민하고 까다롭고 우울하다. 세 번째,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지를 살핀다. 이익을 살핀다. 굉장히 실리적이다. 음간 중에서 실리적인 것들이 많죠. 을도 실리적이죠. 히토도 좀 실리적이고 음간이 되게 실리적인 경향이 많습니다. 또 개수도 마찬가지고 신금도 마찬가지고 한천간에 있는 신금도 마찬가지고 의지력과 네 번째 끈기와 적극성이 부족하다. 정이 많고 실속이 적다. 의지력과 끈기와 예, 적극성이 부족하고 정이 많고 실속이 적다. 배신을 잘 당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35페이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30 예,
뒤집으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공부를 해두면 좋겠다 싶어서 좀 넣어놓은 건데 같이 아마 읽어보면서 어, 머리도 식힐 겸 우리 앞으로 상담 능력을 기를 겸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위한 생활 법문이죠. 법다의 메아리 스님이 우리 불단인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부처님 가르침에 관련된 이것을 법문화해서 좀 많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받아보신 분 계시죠?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누가 나를 이겼다, 내 것을 훔쳤다. 이러한 생각을 품은 자에게는 원한이 가라앉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나의 원한은 뭔가 하면 나를 상대방이 나를 욕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이겼고 내 것을 훔쳤다 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엄청나게 미움과 증오심과 그걸 가지잖아요. 그럴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품은 자에게는 원한이 가라앉는다. 원한이 가라앉으면 누구 손해요? 자기 본인만 손해야.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나를 욕했다, 나를 때렸다, 나를 이겼다, 내가 훔쳤다. 이런 생각을 품지 않으면은 원한이 가라앉으라. 당연하지, 원한이 가라앉으지라. 이 세상에 품은 원한은 원한으로 갚는다고 부르지 않는다. 상대가 나한테 화를 냈을 때 내가 화를 낸다고 해서 부르시지 않는 겁니다. 그 화가 증폭이 될 뿐이다. 상대가 나를 미워한다 하면 나도 미워하면 서로 미워하면 나중에는 한태판 싸움이 나고 국가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전쟁이 터지고 맙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정치가들의 부축입니다. 편가르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중국을 옛날에는 우리가 국방 외교를 할 때에는 중국을 끌어들여 가지고 우리가 잘 지내려고 했잖아요. 그때는 엄청난 우리 이 동아시아가 하고 또 한국도 그 덕에 엄청난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좀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중국과 좀 친하지 않으려고 실제만 적대적 관계를 가지려고 막 노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뻔한 이치입니다. 이웃과 잘 지내야 되는데 이웃과 덕을 만들어 버리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본하고도 잘 지내야 되잖아요. 일본을 또 너무 적국으로 생각하면은 서로가 또 좋죠. 그러니까 동양창국과 전 세계 잘 지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미국과 중국은 초강대국이 돼가지고 서로가 패권 경제를 패권 다툼을 하고 패권이 뭐냐면 자기가 최고 대상인데 그지. 그렇게 해서 서로가 하고 있으니 고래 싸움에 새우가 덩친다 이런 격입니다. 참 우리는 어떻게 될지 자 그런 거 생각해 보면서 이걸 보면 결국은 뭐냐면 원한으로 해가지고 원한을 가지게 되면 결국 전쟁밖에 안 합니다. 전쟁을 하면 다 손해지 뭐. 니 죽고 내 죽고. 근데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죠. 자 법부님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싸우고 하면 서로 손해야. 그러니까 안 싸우도록 잘 서로가 그리고 상대를 바꾸려고 노력하면 내가 안 돼. 상대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바꾸기 어려워. 그럼 뭐예요? 내가 바뀌면 돼. 그런 식으로 서로가 자기 스스로 바뀌도록 노력하는 것이 자기 수행이라는 거예요. 불교는 마음 수행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법부님들 불교에서 말하는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법에 대해서 정의는 매우 많습니다. 법을 빨리어로 단마로 하는데 그 법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대상의 법과 진리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대상의 법은 윗바사나 수행의 네 가지 대상으로 이것을 사면초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은 현상을 말해요. 현상, 일어나는 현상. 뭔가 느낌과 마음과 법을 우리가 거기다가 마음을 두면 네 가지 마음이 둔다고 해서 사념철화 네 가지 마음이 두는 법을
사명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명처를 경전에서는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경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그걸 대상의 법이라 대상의 법이 심수심법이죠. 예,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 그것을 의 법이라고. 진리의 법은 뭐냐면 이 세상에 네 가지 대상을 알아차려서 즉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을 알아차려서 그것이 어떻다고 영원한가? 아니다. 항상 그것은 변할 수밖에 없다. 그걸 우리가 변한다는 말은 무상하다 그래요. 항상하지 않다고. 다음 두 번째는 에, 또 무하다. 무하는 뭐냐면 그것이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항상 관계하면서 인연 따라 일어나. 인연이 관계한다.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 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의 에, 어떤 똑똑한 성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진리를 모르면은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고통을 느낀다. 고를 느낀다. 뭐를 모를 때, 진리를 모를 때 고를 느낀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만 공부를 해놓고 난 다음에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사조와 접목을 해서 이제 조금 설명드리보면은 우리가 가벌병저 무기경식 인문의 10개의 천간을 가지고 천간 있잖아요. 그 천간은 각각의 고유 성질이 있잖아요. 그 적당하게 발달하면 좋다 이 말이죠. 그렇죠?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했듯이 적당한 것이 아니라 너무 많아. 너무 많다면 그쪽에 뭐가 많아요? 내가 마음이 너무 쏠린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 많은 쪽에 마음이 가 있다. 그것이 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변하는데 자기는 계속 반복에만 계속 붙들고 늘어져 있다. 어. 모든 것이 변하는데 나는 얼복에만 계속 붙들어져 있다. 각각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쪽이 너무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고집을 너무 부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고집을 너무 부리면 그쪽이 너무 고집을 부리면 당연히 그것을 내가 취하지 못할 때는 상대하고 싸움이 납니다. 상대가 그걸 못 가지게 하면 싸움을 일어납니다. 그러면 괴롭잖아요. 그리고 뭐가 일어납니까? 서로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고 투쟁이 일어나잖아요. 또 그쪽이 너무 강하다 보면 오행의 인체 부조장 병이 생깁니다. 감목이 너무 많고 그쪽이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 당하는 쪽은 무토가 당하게 됩니다. 소리 있잖아요. 을목은 기토 이런 식으로 그걸 다 하잖아. 인간끼리 그거 다 하죠. 그렇게 당하면은 엄청난 몸도 손해, 마음도 손해. 그래서 이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내가 이 개운법의 원리는 뭐냐면요. 모든 것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변화하면 계기만 주어지면 바뀔 수 있어요. 그 사주 구성이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쳤잖아요. 그때 치우쳤다고 그래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뭐를 통해서 어떤가 물상과 이런 걸 통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 주에 수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수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은 그 성품이 흘러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 흐름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은 흘러야 되잖아요. 너무 곧 닫혀있지 않으면 되거든. 그러고 하려면 이게 떠나야 돼요. 어디로? 대국으로 떠나야 돼. 바다 건너가야 돼. 우르상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넓은 땅, 이민을 간다든지, 외국을 나간다든지, 외국 나가는 그런 것을 많이 뭐 하는, 예, 직업을 가진 무역을 한다든지, 해외 출장 가는 일을 많이 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을 많이 하면 뭐가 돼요? 나를 갖다가, 수가 굉장하게 없지만, 많으면 많은 대로, 도점 없은 대로, 거기에서 나의 직업적으로, 어떤 운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담할 때는 어쨌든 복합토금수 중에 뭐가 많은지 그것도 알고 십성 중에 뭐가 알고 그렇게 물상은 물상대로 접목을 시키고 또 십성은 십성대로 접목을 시켜서 그 사람들의 운을 조금이라도 얼마큼이라도 바꿔줄 수 있는 노력입니다. 180도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 자기 스스로 안 바뀌면 안 바뀌어요. 그러나 인생살이에 먼 길을 갈 때는 조금만 바꿔도 굉장히 멀리 나간 바예요. 인성이 자주에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인성이 자주에 부족한 사람이 되게 인성이 용신이요. 필요한 게 용신이 나와요. 내가 가장 필요한 게 용신이야. 수가 부족하다. 그럼 수가 용신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용신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좀 얘기했죠. 앞으로도 많이 시간 봐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 개운법이라는 것은 내가 부족한 뭐 인성이 부족해요. 그 인성은 어떤 역할입니까? 받아들이는 역할. 또 보면 나로부터 나이 많은 사람, 윗사람 또는 학문, 공부 이런 뜻입니다. 그걸 도와주는 귀인.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내가 그런 걸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항상 학문을 가까이 하고 공부를 가까이 하고 어른들이나 나보다도 좀 더 선배라 이런 사람들한테 뭘 기울여? 또 귀 기울이고 그분들 좋은 장점을 내가 도와달라고 노력하고 그러면 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에 인성을 보충시켜 준다. 그것을 정말로 우리는 잘 살펴서 사주를 무조건 에, 보고 당신 올해 이런 일이 일어나. 당신 이런 일이 있어.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미래 미래 예측을 이렇게 하지 말고 미래 예측 그렇게 하는 건 참 안 좋은 습관이에요. 미래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일어날 거라고 확정적인 얘기를 하는 건 구업을 짓는 겁니다. 부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부처님은 미래에 반드시 일어난다 얘기 안 하고 현재 그대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현재 착한 일을 하면 착한 답으로 간다 이렇게 했지. 미래부터 당신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운명 상담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비록 사도 심리학을 배우면서 당대의 운명에 대해서 감정을 해주고 하지만 미리 확실하게 그렇게 빼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성품을 살펴서 당신은 이런 장단점이 있으니 이렇게 하면은 그때 원래 이 마음을 안 바꾸면은 그런 쪽 가게 된다 그래요. 이 마음을 안 바꾸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가기가 쉽다. 100%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확률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럼 그때 안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이런 마음을 고치.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뭘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이 사두심리학만 계속 파야 돼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배운 대한 최한 법문가 같은 이런 법문들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듣고 내가 깨우쳐 있어야 돼요. 가끔 여러분들한테 생활 법문들을 많이 좀 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카톡방에 들어오면 참고해서 그런 걸 다운받아 놓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또 상대를 개운시키는데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되죠. 그것이 부처님 법을 전하는 길이랍니다. 또 우리가 부처가 되는 길이고 부처가 되면 뭐가 못 되는데 정말로 이 세상이 그야말로 극락이 되는 겁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든 고통에서 우리가 서로가 예, 마음을 치유해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스님 이제 내일부터 한국에 가서 한 일주일간 다녀오겠습니다.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반야 바람이